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4월이 되니까 스멀스멀 이제 논문의 압박들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이제 논문 어떻게 돼가니? 어디까지 된 거니? 좀 가져와봐.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거의 예비 발표, 뭐 중간 발표의 시기가 거의 왔지 않습니까? 이 시기만 딱 지나면 이제 바로 본심사 들어가는, 거의 뭐 지금쯤면 논문의 3분의 2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논문의 압박감이 심해지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내가 헤쳐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질문도 많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와, 이거는 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지? 매 학기마다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제가 올린 그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아실 거예요. 왜 이게 고쳐지지 않나? 논문에서 무엇이 중언디,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아직까지 구별을 못하고 있네? 요런 제 심정을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그 구성을 할 때, 이거 전반적인 구성이에요. 전반적인 구성이라는 것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목차 아니겠습니까? 목차. 어떤 목차 구성에서 그 부분이 딱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뭐 누누이 강조 뭐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논문은 되게 재미없는 글이에요. 복잡하기만 하고 어렵고 뭐 하나도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예,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그 독자, 상대방이죠. 독자한테 오로지 납득시키고자 하는, 설득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쉽게 나의 주장을 어,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포인트를 거의 120% 정도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 배려, 독자를 위한 배려죠. 이런 배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작성과 관련된 기법들이 발달을 하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중복적인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학위 논문에서 굉장히 중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위, 학회 통틀어서 배려 차원에서 독자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표나 뭐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장치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그 지나치게 많이 깔아놓으면 오히려 읽는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속도도 좀 명쾌하게 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읽게 하면서도 쉽게 표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 작성, 페이퍼 작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이 페이퍼 작성을 할 때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연구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예, 자기의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중복 장치와 최소한의 표와 최소한의 그림을 그려주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이제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대한 이 논점과 맥락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이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간접적인 관련성은 다 있어요. 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가급적 중복도 자제해 줘야 되고, 뭐 부연 설명도 가급적이면 저는 자제해 주는 게 이 연구자의 논점을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연구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푼 설계와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기스만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학위 논문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페이지에 연연하시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이 솔직히 한번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놓고 보세요. 야, 논문 어떻게 구성이 돼가? 아, 논문 뭐 어떻게 구성이 돼가? 나는 연구 설계 이제 끝났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페이지 썼어? 나 20페이지 썼는데. 연구 설계를 아주 깔끔하게 20페이지 썼는데,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벌써 한 80페이지 썼다. 아, 내 내용은 몰라. 그냥 80페이지 쓴 거야. 페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이런 일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들이 뭘 자꾸 요구를 하냐면, 제가 봐도 이 학생의 연구 내용의 논점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정확해요. 문제 제기도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문제 제기가 확실하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겠다라는 내용이 명확해요. 잘 풀었어. 결론까지도 아주 스무스하게 갔어. 그런데 꼭 중간에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현황을 집어넣어라. 사례를 집어넣어라. 자꾸 이런 것으로 페이지를 적어도 뭐 지금 한 70페이지 쓴 거를 한 150페이지까지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페이지에 연연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나는 논점이고 맥락이고 다 필요 없고 논문이란 자고로 무조건 현황이나 사례가 들어가야 논문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나의 교수 생활은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지도했던 논문 치고 현황하고 사례 빠진 논문은 없었다. 아예 이걸로 그냥 쭉쭉 밀고 나가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현황이나 사례가, 우리가 논문의 논점 자체가 사례 비교 분석을 한다든지 현황에 대한 고차를 보는 연구라면 또 몰라. 내가 봤을 때는 학생 자신도 그래요. 자기의 논점은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봐도, 아니, 현황 사례가 뭐 설명이 풍부하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학생의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근거, 이 문제 제기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이 문제를 푼 것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와 뭐 플러스 알파 시사점 정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학생은 논문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 현황 사례가 물론 100%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교수님이 이게 없으면 논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을 몰아가냐 이거죠. 학생도 정말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조금 억지다, 억지. 억지. 너무 억지다. 이 자체로만 해도 저는 논문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없다고 이거를 논문 취급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런 사례가 매 학기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학교에는요 그런 없어요. 당신 학교에만 없는 거예요. 당신 과에만. 당신이 정말 좋은 학교와 좋은 학과와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행복한 거야.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원의 경험 몇 개 가지고 이제 해봐야 이 경상도 용어로 호보 한 2년 정도,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경험과 그 자기만의 겪은 일들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의 잣대로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병원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지. 논문 컨설팅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논문 잘 쓰고 지도 교수님이 잘 지도하고 행복한 대학원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이 논문 컨설팅 업체를 왜 찾아가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이 오니까 이런 업체들을 찾는 거죠. 이 사실 구조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이 찾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문 컨설팅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의 사정을 다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도 많아요.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가서 교수님 책상 엎어버리라 그래요. 저도 성질이 좀 더럽거나 못됐거나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물론 안 그런 교수님들이 더 많아요. 제대로 훌륭하게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시고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과에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올바르게 가는 교수님들의 명예와 얼굴에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해서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솔직히 결코 작은 목소리는 아니다. 제법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아직까지도 너무 이렇게 정말 이 어느 정도 논문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만족을 하고 적당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왜 여기서 꼭 제동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학생들도 힘들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본인이 이런 사례를 좀 자료를 수집하고 싶은데 옳지 잘 됐다. 네가 한번 수집해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요구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나는 현황하고 사례 없으면 논문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150페이지 나와야 된다. 논문이란 자고로 무조건 150페이지 이상 돼야 된다. 페이지로 오로지 그냥 승부를 걸겠다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많아요. 이런 사례 말고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가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어이없는 사례들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학생들을 굳이 이렇게 똥개 훈련시키듯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니까 제가 또 이런 생각나는 대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충을 좀 듣고 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